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7월 2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못했습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고요. 제가 이 젊은 사람들을 가까이서 많이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저 나이대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지금은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지고 내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거를 비춰보는 거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 나이대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미래의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자꾸 미래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FOMC 회의에서 26일이죠. 내일 당장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뭐 1%가 올라간다, 0.75%가 올라간다. 뭐가 중요합니까? 0.75% 이상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0.75%의 거진 월거의 도박사들은 75% 이상을 배팅을 했고요. 그러면 75bp 인상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1%가 만약에 금리가 1%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침체가 될까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침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가지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침체인가요?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어떤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에 연착륙은 없다. 경착륙만 있을 뿐이다. 지금은 주가가 충분히 싸다. 그러나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보다는 괴리율이 덜 떨어졌을 뿐이다. 심리적으로 지금이 싸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몇 배 이상, 몇십 프로 이상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닐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의 모습으로서는요. 미래를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 제발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나오는 지표라든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한 달 후에,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는 증시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 과거의 악재가 어떻게 대비돼가지고 지금 현재 투영이 된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절대 부가대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좋은 유튜버들이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방송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캡처한 게 8시 20분 캡처를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10원 그죠? 1340까지 갔다가 제발 1300 밑으로만 떨어져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떨어져요. 그래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 1300원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따위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 근데 달러 지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가죠. 그죠?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상승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환율은 견조한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 50pp 0.5% 인상을 했죠. ECB에서 0.5% 0.5% 인상을 했어요. 세간에는 0.25% 인상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0.5%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달러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사정에서 지금 유럽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안 좋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금리 0.5% 올리면요. 그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타격받는 나라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물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그죠? 유럽의 인플레라든지 유럽의 경기 지수라든지 지금 상황, 에너지난 이런 거를 봐서는요. 제 생각에는 1% 정도 올려도 상관이 없다. 왜? 힘든 건 힘든 거고 지금 상황은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돈을 모아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어야지. 5,000원짜리? 지금 5,000원짜리 햄버거 없죠? 보통 7,000원, 8,000원 하더라고요. 7,000원, 8,000원짜리 햄버거가 아니라 슈퍼에 가가지고 2,000원짜리 사발면 하나 사 먹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유럽이 그런 거예요. 먹고 싶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는 유럽 인상하고 나서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109까지 갔었죠? 139까지 갔다가 슬금슬금 내려온다. 그죠? 저는요,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 달러가 갑자기 약달러가 돼가지고 100이 무너져가지고 예전처럼 94, 92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상태는요, 현상 유지만 해줘도 땡큐.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은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주도는요, 아직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좀 끌어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지수는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코스피는 이렇게 끝났죠. 코스피 유일하게 아시아장에서 유일하게 올라간 게 코스피예요. 그러면 코스피를 누가 땡겼느냐? 오늘도 1,0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대략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이제 기관 매수세가 있었는데 거의 프로그램이죠. 금융투자에서 사들인 거고요. 별반 변화가 없다. 그래도 외국인들은 사들인다.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그 일주일 동안 사들인 액수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목요일날. 괜찮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레버리지 홀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항생이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이상 빠진 거를 봤는데 지금은 0.22% 여기서 마감을 했네요. 그죠? 대만은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약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끝났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침체에 들어왔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려야 되는데 안 쏠려요.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184까지 봤는데 1840까지 봤는데 이게 뭡니까? 은은 또 뭐예요? 이거 22까지 봤었는데, 그죠? 제가 이 은을 좀 투자해놨다가 한번 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뺐는데, 안전자산 그러면 최소한 금이나 은, 특히 금보다는 은에 투자하는, 그리고 은에 투자해가지고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같은 장에서 올라줘야 되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오늘 그 신문에도 나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뭔가 예전하고는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질 때 예전하고 많이 패턴이 다르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게 왜 그런지는 좀 지금부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안전자산, 지금 과연 엔화라든지 금, 은 이런 안전자산, 예전에 안전자산이라는 게 지금도 가능한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뉴스상에서는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인도죠. 자꾸 제가 인도를 인도네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 금을 빨아먹질 않는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다. 예전하고 패턴이 다르다. 제가 IMF하고 금융위기 다 겪으면서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했었어요. 뭐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0.75%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소비 여력이 더 없어질 것이다. 아니 소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머니가 아직 빵빵해요. 먹고 살만 합니다. 이게 한두 달 새에 주머니가 마르질 않아요. 그죠? 우리 다 부자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고 그동안에 코인, 부동산,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아니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죠. 과거에 경험을 못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이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코인이 박살나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힘들진 않다.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떨어지려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벌써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레버리지라든지 고포스로 투자하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주거니까 빵빵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기름값이 비싸다 그러는데 도로에 나가보십시오. 차가 버글버글거리고 서울에 그 코로나가 원숭이 도창이 지금 난리라는데 서울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절대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냥 무시하세요. 일단은 무시. 왜?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세상이 바뀐 지 이제 한두 달 됐는데, 그죠? 전쟁 난 지 이제 뭐 한 4개월 됐는데, 그죠? 한 6개월 됐군요. 6개월 됐나요? 한 4개월 됐나? 전쟁 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와가지고 자꾸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버 한다는 전문가들이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희한한 소리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좀 약간 열을 받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상승 괜찮다. 최소한 8월 달까지는 괜찮고 썸머랠리 한번 뜨끈하게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가 다시 슬금슬금 상승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90에서 100. 우리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100을 넘어간다 그러면 약간 오버슈팅이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90 미만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사우디라든지 이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 이제 그 메이저 정유회사들이 이거 용납을 하는 가격대가 아니다. 저는 이제 85불까지 보고 있거든요. 85불까지 보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고 100불 넘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내려올 거예요. 이런 거 이거 가지고 선물 투자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 가지고 선물 투자한다 그러면요 진짜 괜찮을 겁니다. 너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단타로 그냥 지금 상황에서 왜 어디다 배팅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96불이라고는 배팅을 안 할 텐데 위아래 배팅 할 데가 없잖아요. 90불 가까이. 아까 전에 오전에 93불이었거든요. 93불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상방에다가 슬금슬금 배팅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 브렌트도요 그렇고 그리고 희한한 게 천연가스 가격이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요거 차트가 캡처를 했습니다. 쭉쭉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천연가스가. 지금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폭염 때문에 난리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슬금슬금 더워지고 지금 어저께까지는 몰랐어요. 어저께까지 선선하고 좋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열대성 고기압이 양쪽으로 퍼져나가고 가운데 있는 저기압대에 이제 한반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그 장마 전선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더워진다 그러는데 오늘 덥더라고요. 덥고 오늘 같은 날씨 여름 날씨다. 그래도 낮에 무덥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날씨에 무덥기까지 하다 습도가 7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불쾌지수라고 그러잖아요. 80%가 넘어가면 불쾌지수 들어온다 그러면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있어야지 에어컨 틀어놓고. 괜찮았다. 날씨도 괜찮았다. 근데 이 날씨에 습도가 한 80% 된다? 그러면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40도에 온도가 40도에다가 습도가 80% 정도 된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미국이라 유럽이 지금 급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미국장은 금요일 저녁에 대략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 IT 업종 낸시 펠로시가 사려던 엔비디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어떻게 한번 투자를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뭘까? 샤킹인가? 아닌데 아직 상원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뭘까요? 근데 돈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필라델피아 내가 좀 투자를 해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다. 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 그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대략 한 2.5% 빠졌고요. 유럽은 지금 슬금슬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슬금슬금 빠졌는데 뭐 유럽 상황이야 뭐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나아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죠 반도체 AMD가 좀 많이 빠졌고 그죠. 다른 거는 뭐 그래 소소하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안 떨어지죠. 그죠. 1200, 여기가 1290원대고, 그죠. 여기가 1240원대. 여기 밑으로만 떨어지면 땡큐인데, 언제 여기까지 올까요? 근데 두려운 거는, 여기서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요. 13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는 아니다. 이건 아닌데,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은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1240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1240원대까지 떨어지더라도 1240원대까지 온다 그러면 이게 꼭지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얼추 이제 멀리서 보면 1240, 1290 밑으로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1300원 얘기했거든요. 1300원 미만으로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레버리지. 근데 레버리지가 이 시점에 가격이 적당해야 되겠죠. 한번 배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할지요.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요. 달러 지수가 그죠. 10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양새. 그리고 전고가 대략 105 정도 되겠네요. 105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좀 보고 그 다음에 그죠. 여기까지는 안 오겠죠. 101, 102 이 선까지는 안 오겠죠. 그죠? 좀 확대해야겠다. 102선까지는 안 오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대략 105 정도 뚫고 내려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엔화요. 엔화 꿈쩍 안 할 것 같고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아직도 상승할 것 같아요. 109까지 올라왔었죠. 무서워라. 이게 쪽발이 시키더라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전고를 이렇게 하니까 대략 106에서 105 사이. 그러니까 105로 잡죠. 105 미만으로만 좀 떨어져라. 그죠?
내일 좀 폭락했으면 좋겠어요, 엔화. 에이, 짜증나. 그죠? 근데 엔화는요, 더 이상 상승하기가 힘들 거예요. 일본이 예전에 엔화를 약세시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환율이 약세가 됐을 때 엔화가 그때 강세가 됐거든요. 안전자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한테 많이 이제 뜯겨 먹었죠. 우리나라는 고환율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한 이득을 얻고, 이명박 정부 때죠. 일본은 그때 이제 다 뜯겨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강제로 엔화를 약세를 시키는 게 이해가 된다. 하는데, 제가 도쿄 그지 말씀드렸죠. 도쿄에, 일본 서민들은 다 죽어난다. 버티지 못할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쿠데타 일어나고, 그냥 반정부 시위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캡처를 했다 그랬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예전에 9.1불까지 있었죠. 9.1까지 있었는데,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럼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죠? 미국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냉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면 천연가스가 진짜 이게 친환경이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전 가동하는데 무슨 어려운 얘기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데 90불.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하는데요. 천연가스가 70불.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이죠. 친환경이 얼마가 와야 될지. 근데 지금 얘기로는 이거보다 더 싸졌다는 얘기도 있고, 규모의 경제래요. 이 친환경이. 이제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풍력단지라든지, 태양광 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되는데, 과연 이 친환경이 천연가스나 원자력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 돈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70불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원자력하고 거의 또이또이가 되나요? 된다 그러면 친환경이 치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텍스노미 EU에서 발표한 거에서는 천연가스하고 원자력 다 친환경으로 포함을 시켰죠. 이거 쉽게 포기 못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에너지에 투자를 했고, 천연가스에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투자한 회사들은 천연가스 위주에 투자를 한 거고. 그렇다. 그리고 희한하게 금값이 계속 떨어진다. 이게 뭐죠? 안전자산인데. 이제 사람들이 금을 싫어하나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거 한두 끝도 없어요. 마지노선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죠? 여기인가요? 워렌 버핏이, 실수해가지고 팔았던 게 1800 몇십 불 같았는데. 참. 그렇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는요, 딱히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세요. 더 크게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 그죠? 2300포인트 하단 맞고 나서 위에 올라가는데,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그죠? 요것만 생각하세요. 멀리 봐도, 떨어져도 그냥 박스권 아닐까요? 이렇게. 그죠? 요 박스권 안에서만 논다 그래도, 괜찮다. 다음에 23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진짜로, 지표사 230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요. 저는 진짜 큰 돈을 한번 배팅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도 배팅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진 제 자본 돌에서는 더 이상 배팅 못 하고 요거는 요 230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요.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켜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못한 부자들은요. 대출 그죠? 빚이죠? 빚 축소를 안 했대요. 아직도 그 대출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투자 대비 금리가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보다는 투자에 더, 올인을 하는 거거든요. 금리 조금 오른다고 그러죠. 사실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는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금리가 싸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감하게 레버리지 한번 배팅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마지노선은 2300포인트를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죠. 그렇다. 나스닥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그죠? 그냥 박스권에서 갇혀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과히 떨어져도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기껏해야지 11,200? 그죠? 배팅해 볼 만하죠. 그죠? S&P 500도 그냥 멀리서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빠질까요? 그죠? 과연 지금 빠진다 그랬을 때
전저를 다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침체가 오느냐, 경기 하방이 오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닐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죠? 100원에, 제가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90원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저 10원이. 그죠? 100원을 투자했는데 10원의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근데 100원에 투자했는데 10원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배팅을 해야죠.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배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상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요. 이게 베트남 지수거든요. 1500까지 올라왔었죠. 여기 1500. 그리고 여기는 1200선. 그죠? 아, 힘을 못 쓰죠.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차트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 차트하고 그다음에 그 나스닥 차트하고 확 다르죠. 그죠? 과거에 이 차트, 과거 차트 보면 그냥 쭉 우상향하는 차트였거든요. 근데 4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힘을 못 쓰는 모습. 근데 베트남이 어떤 데죠? 전 세계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중국하고 비슷하죠. 중국은 상승을 했어요. 돈발로 상승을 했어요. 그죠?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근데 베트남은 순수하게, 외국에서 가청 해놓은 거를 생산을 해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잖아요. 상승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베트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봐서는 미래의 제조업들, 특히 뭐 이제 그 베트남에 공장 가지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과연 좋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 주머니는 빵빵하다. 그 돈은 돌아야 된다.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그죠? 기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니까 행정명령으로 한대요. 행정명령으로 해가지고 원유하고 차단가스를 시추를 차단할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뭐 그렇다. 비상사태를 선포를 고려한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캡처를 했냐면요. 바이든 중간선거 해야 되잖아요. 11월 달에. 그죠? 선거예요. 이 정치에 엮여 있는 거거든요. 이 기후에 관한 거 이게 뭐냐면 바이든 1호 공약이에요. 1호 공약. 이거를 못한다. 지금 이거 못하게 됐잖아요. 1년 동안 계류가 돼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돈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멘츠라는 의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됐어요. 한 표 차이로. 민주당의 멘츠라는 회원이 있는데. 근데 멘츠는 누구냐? 이 사람은 석탄으로 돈 번 사람이에요. 석탄, 운송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안 해주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석탄이니까. 그러니까 1호 공약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중간선거가 작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 났을 때처럼 업체들을 강제로 돌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죠? 바이든은 지금 급하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넘버 3인 그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온다 그래가지고 그거마저 못 막고 있어요. 지지율이 저 똥이래서 그냥 대통령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과거에 트럼프 때도 안 하던 행동을 지금 낸시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낸시가 바이든보다 더 윗사람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근데 안 된다. 이 모습은 바이든이 힘들다. 민주당이 힘들다. 중간선거 깨졌다. 중간선거가 깨지고 11월 달에 만약 중간선거가 작살이 나가지고 공화당 세상이 됐다. 그때 돼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11월 달이에요. 아직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화산이 터졌죠. 제가 일본이라든지 이쪽에 지진 나는 거 민감한데 화산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따. 근데 되게 세게 터졌대요. 이게 뭐 강도가 1에서 5까지가 있는데 5등급으로 해가지고 화산이 터졌다. 일본에서 옛날에 그 원전 그죠? 그 동일본 대지진 나가지고 동일본 대지진 맞나요? 하여튼 그쪽에서 지진 나가지고 원전이 침수돼가지고 아직까지 해결 안 돼가지고 그 원전 그 물들을 그냥 방수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것 때 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지진이라든지 화산 났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일본에서 무슨 큰일이 났다. 그래가지고 기업체가 다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면요 주가가 쑥 빠져요. 순식간에 10% 이상 빠집니다. 그럼 무조건 배팅하세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가라앉으면 우리나라가 뜨더라고요. 진짜요.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서 지진 나는지 안 나는지. 지진은 났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그리고 중국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돌려막기 나서나 통화 완화 여력을 다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지준율이죠. 지준율 인하에 한계가 됐다. 그리고 내년 인프라 예산을 미리 땡겨서 사용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힘들다. 근데 시진핑은요,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거 리커창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5.5% 달성 못해. 인민의 어떠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 GDP 상승률이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0%예요. 거지. 0% 미만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0%. 그러면, 안 올릴까요? 끌어올려야지. 지금 부동산도 작살나고 뭐라 하고 그러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중국을 우습게 하는구나. 중국이 지금 이 정도로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돈을 어떻게 푸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공산당이 돈을 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부동산은 작살났죠. 지금, 중국 부동산이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가요. 이제 공사를 멈춘 아파트가 200만 채인가요? 200만 채 정도가 이제 공사를 멈췄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홍콩 있죠? 홍콩 부동산이 그냥 다 공사가 중지된,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도시가 사라진, 공사하다가 사라지는, 공사하다가 멈춘 그런 현상이 중국에서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중국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중국에서 부동산은 이제 큰일 났다. 근데 부동산이 가장 이 경제 성장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유리한 게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안 된다 그러면요.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그럼 뭐예요? 주가밖에 더 있습니까? 주가 상승? 에너지를 주가 쪽으로, 돌린다? 주가를 쭉 올린다? 그죠?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지금 중국에도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에. 중국에 진짜 한번 투자하고 싶다. 공산당이 어떻게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요, 좀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죠. 저는 이 뉴스를 딱 보면서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투자했기 때문에. 공산당의 무서움을 글을 쓴 기자는 잘 모르고 있구나. 지금의 모습 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젤린스키가 분노를 했대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겠죠. 외무부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전쟁 안 끝난다. 장기전. 정쟁은 장기전이다. 딱 선전포고한 거죠. 장기전이다. 끝낼 생각이 없다. 정권 교체. 그죠? 러시아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만들겠다.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번뜩 해버렸죠. 그러면 전쟁은 끝나기가 힘들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그죠, 금값. 금값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라는데 오늘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죠? 110만 채군요. 집담한 집이 110만 채. 이게 홍콩 면적이래요. 홍콩 면적. 엄청난 거예요. 가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 나왔죠.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는 둔화하는 가운데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의 이딴 시위가 잇따르자 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그죠? 공산당 어떻게 움직일까요? 좀 제가 여력이 있으면 중국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그죠? 백신, 코로나 얘기인데 소용없다. 왜? 바이든이 걸려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나오는데 미사일을 쐈다 그러는데 곡물 수출을 한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곡물은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폭염 때문에 LNG 가격이 이달에만 48% 급등을 했대요.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한대요. 그죠? 이 전기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라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인도에서 에어컨을 국민들이 생활 수준이 낮아가지고 에어컨을 전 국민이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지구가 멸망한대요. 이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프레온 가스하고 에너지를 충당을 못한다 그럽니다. 인도가 그런 나라래요. 근데 인도는 더운 나라잖아요. 중국은 그래도 시원한 쪽에 좀 있는데 인도는 더운 나라에 있어가지고 전 국민의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력
에너지, 이거에 대한 민감성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패권국가가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아직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빌 살만이 바이든이 돌아간 다음에 누구랑 만났냐면 푸틴하고 만났죠. 전화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오페 플러스에 강조를 했다. 그죠? 제가 기름값이 90에서 100불 사이를 유지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바이든이 빈 살만하고 그냥 얼굴만 하고 쪽팔려서 돌아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서로 또 했어요. 지금 빈 살만이 양쪽에서 양다리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빈 살만 입장에서는 크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사우디의 지금 현 상황이. 저도 들은 얘기 가보지는 못했고, 그냥 어떤 그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만 들었는데, 빈 살만이 굉장히 개혁, 개방에다가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요. 그죠. 이게 칩보 있죠, 칩보. 요거죠, 칩. 칩보인데, 요거에 반하는 기사예요. 그죠. SMC 예전에 망했다 그랬는데, 얘네서 지금 7나노 공정을 개발한 듯 한다.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공장들을 많이 증설을 한다. 여기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고 돈도 많이 태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3나노 얘기하고 뭐 이렇게 4나노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3나노, 4나노 이게 아니라 7나노만 돼도 반도체 쓰는 데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죠? 만약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 수급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칩보에 가입을 했다. 이 칩보가 누굽니까? 미국, 일본, 대만. 그죠? 일본하고 대만은 땡큐 당장 가입해요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거리를 두고 있죠. 근데 여기를 가입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마저 개발한 중국한테 우리는 얼마나 얻어 터질까요? 이게 겁나는 기사예요. 그죠? 이거를 개발 안 하고 우리 거를 계속 갖다 써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기다가 팔아 먹어야 되고. 중국에다 수출하는 물량 30%, 반도체가요. 홍콩에다 수출하는 물량 30%. 그래가지고 중국 의존도가 60%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거를 막고자 반도체도 전략 자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낸시 펠로시가 NDVR을 왜 샀겠습니까? 그죠?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도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을 해준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애매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한 번 어디서 어긋나고 뻐그럭 소리가 났다.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뻐그럭 소리가 났다. 그러면요, 당장 고포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잘못하면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을 거예요. 큰일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음이 이렇게 자꾸 보이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죠. 요런 기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을 하자. 만약에 중국에서 컹 하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레버리지는지 고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오늘 FOMC 26일 날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월가 배팅, 월가에서 이 배팅하는 도박꾼들은요, 75bp에 배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75bp에 올라간다. 그 75bp라든지 저기 100bp라든지 올라가는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더 올라가야 되니까 9월달에 더 올릴 거예요. 더 올라가요. 연말에 3.5에서 3.75를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벌써 주가에 분명히 녹아 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27일 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28일이겠죠. 28일 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가 75bp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FOMC 회의에서 누구야? 파월의 입이라고 하잖아요. 파월의 입. 무슨 멘트를 날리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좋은 멘트 날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 안 하신 분들은요, 27일 날, 내일이죠. 내일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파월 입에서 좋은 멘트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썸머랠리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최소한 8월 달에. 여러분들의 휴가는 뜨끈뜨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하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가 돼 있잖아요. 우리 회사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염력도 세고, 특히 아이들한테 걸려가지고 어른한테 걸리는 비율도 높고. 근데 특징이 예전에 안 걸렸던 사람들이 걸린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를 봤더니 어른들이 안 걸렸던 사람이 좀 걸렸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예의주시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주돈이 투자를 했거든요. 주돈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율 좀 안정화가 됐죠. 이제 ECB에서 계속 꾸준히 금리를 인상을 할지 요 추이도 봐야 되고요. 인상을 했을 때는 엔화가 엔화가 강세가 될 거예요. 그죠? 달러는 약세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율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고. 지금도 사실 고환율이라 그래가지고 수혜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 1200원대까지는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금리 올라갔죠. 부동산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지표들이 슬금슬금 나온다. 그리고 7월 지표, 그러니까 8월달이죠. 8월달 되면 이런 게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럴 때는 CPI 지수라든지 이런 게 좀 내려가겠죠.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바이든은 11월달까지 지랄을 할 겁니다. 왜? 중간선거가 있으니까요. 중간선거 꽤 먹으면 작살 나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정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죠? 영국, 프랑스, 또 어디, 이탈리아도 좀 지금 그렇죠. 그죠? 드라기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지금, 약간, 좌측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때, 상황 봐가지고 레버리지나 고퍼스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